이해 좀 해주시고. 자, 하나만 하고 여러분 좀 쉬죠. 이제 부가가치세 나머지 이론 하고요. 나머지 이론하고 이제 원가 회계라는 거 들어갈게요. 아직 실기 10점짜리 남았어요. 그 어디지? 기초정보 등록이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거의 예, 키보드만 만질 줄 알면 되는 거. 그게 6점. 나머지 4점은 좀 많이 복잡한 거. 맞죠? 진짜요. 6점은 키보드만 잘 두드리시면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럼 가끔씩 이런 분들이 그거부터 하면 안 돼. 그럼 처음부터 그거부터 하지. 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예, 그 실기가 쉽네 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분기의 뜨거운 맛을 아시죠?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것부터 하면 실기 좀 꽤 어렵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들 간주 공급에 대해서 메인 매출 좀 입력할 때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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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간주 공급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진짜 여러분들 현실에서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간주 공급을 한 번만 여러분들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는 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먼저 받아놓고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쓰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만 미리 해주는 효과니까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불공제 용도로 썼지만 얘를 상대방한테 처분한 것으로 봐서 시가의 10% 토해내게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주 공급 자체는 제재예요, 원칙이. 근데 지금 하는 뭔진 몰라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동내는 제재가 아니라 혜택 주는 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혜택 주는 관점이니까 반드시 요 가로 6번 놈하고 나머지 놈들을 구분하시면 돼요. 알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혜택이에요, 혜택. 자,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회사는 공장과 대리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공장에서 100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반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출고시켰다 그 뜻이에요. 보냈다. 그래서 공장에서 대리점에 물건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이면 우리 판매 목적인 다른 사업장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직매장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점으로 보내서 대리점에서 물건을 150원에 팔았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간주 공급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였죠. 그럼 여기에 미적용이라는 건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간주 공급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라는 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이 사실 그대로 보시면 공장은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점에서 물건 판 거지 공장은 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은 매입을 100원에 했죠. 100원에 했으니까 매입세액은 얼마 공제받아요? 10원. 그것도 잘하셨어요. 10원. 그러면 이렇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 공제가 크면 환급세액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공장은 1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대리점이 간주 공급을 안 받았을 때 볼게요. 자, 그럼 대리점은 매출을 150원 했죠.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가 발생해요? 그렇죠. 15원이죠. 세액 10% 높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리점의 매입세액은요? 없죠. 왜냐하면 대리점은 매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장에서 매입했지. 그죠? 그래서 대리점은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게 없어요, 0.
그죠? 그럼 대리점은 15원의 납부세액이 있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아까도 제가 이미 했었는데 우리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 날짜가 8월 25일이잖아, 오늘이. 그럼 8월 달이면 이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7월 달부터 9월 달에 걸리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0월 25일 날 안 돌려줘요. 알죠? 안 돌려주고요. 우리가 확정신고 때 돌려줘요. 그럼 확정신고는 우리가 2기의 확정신고는 1월 25일 날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바로 돌려주냐? 세무서가 또라이는 아니에요. 저 돌려받을 거 있어요? 돌려줄게요. 아니죠. 여러분들 검사를 해야죠. 얘가 돌려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해요. 한 달 내 범위 내에서. 알죠? 그래서 대략 얘가 10원이 아니라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10억은 다음 연도 2월 한 중순쯤 돌려받는 거예요. 2월. 알죠? 한 2월 2월 달에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야, 납부할 건 예정신고 때 납부하지 말고 확정신고 때 납부해. 그런 건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얘는 15억은 10월 달에 내야 돼. 10월 25일 날까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5억은 10월 달에 내고 10억은 2월 달에 돌려받아. 다음 연도. 그럼 어떻게 돼요? 4개월간의 자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10월 달에 퉁쳐서 5억 내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10월 달에 15억 냈다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10억을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4개월간의 자금 부담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이 2가지 이상이면 한 곳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면은요, 이렇게 기간의 자금 부담하게 돼요. 사업장별 우리가 과세원칙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걸 실제로는 공장에서 대리점에 반출만 한 거죠. 이 반출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반출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의제나 간주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장에서 대리점에 실제로는 출고만 시켰지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금액으로 보는 건 100원입니다. 요 100원은 공장의 매입 취득원가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공장은 대리점의 세금 계산, TI는 죄송한데 세금 계산서입니다.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좀 유식해 보이려고.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럼 이런 왜 발급하는지는 곧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대리점에 100원에 파는 것처럼 보면 그러면 공장은 매출세액이 이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판 것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 세법이 이래서 짜증나마 왜 보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공장의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100원의 대리점에 판 것으로 보게 되면 1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요거는 매입한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여전히 10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장은 환급받을 세액이 없죠? 되세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대리점은 공장한테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면 반대로 대리점은 공장한테 100원에 매입한 것처럼 간주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대리점은 매출을 150원 했으니까 매출세액은 15원이고 여전히 되세요? 그리고 대리점은 공장한테 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얘는 과세 사업에 쓰잖아요. 쓰니까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죠. 그죠? 그래서 대리점은 공장한테 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1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셔요? 그러면 대리점 얼마 납부하면 돼요? 5억. 그죠? 억으로 따지면 5억이죠? 보세요.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그냥 10월 달에 5억 내고 끝이에요.
근데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으면 15억은 10월 달에, 10억은 2월 달에 돌려받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건 기간의 자금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혜택 주는 관점인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자, 곧 끝나요. 실기하실 때는 괜찮으셨는데 이론하시니까 좀 그러네,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자, 근데 이거 말 문제는 좀 대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할 때 간주공급이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반출하면 그때는 우리가 간주공급을 안 봐요. 알겠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했었죠? 이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단위랑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공통점이 모든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하는 애들이었죠. 되세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원래부터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의 세액을 퉁쳐서 한 번에 몰아내요. 이해되세요? 간주 공급을 적용하는 애들처럼 원래부터 몰아서 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간주 공급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원래부터 얘네들은 몰아서 내는 애들 한꺼번에 공장하고 대리점을 합쳐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장에서 대리점이 처분한 곳으로 의지한다 이런 걸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넘어가지 하나 남았어 하나. 자, 여기. 자, 그러면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특징. 아까 우리 저번에 했던 일반 간주고 제재 간주 공급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공장에서 대리점에. 오케이?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니까 공장에서 대리점에 10% 처분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얘는 매출 쪽의 과세 유형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10% 과세 매출이니까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재 목적의 간주 공급은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의지했죠. 아니에요. 자, 여기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게 100원이잖아요. 이 100원은 공장의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예요. 공급가예요.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면 시가에 처분한 게 아니라 그냥 취득원가에 처분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얘는 제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왜냐하면 시험이 많이 나와서 그래, 여러분들. 여기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출제 1순위예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내서 이론에서.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그 많이 내는 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라는 걸 두드려 패요. 그 가산세 두드려 맞으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야 뭐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뭐 법인이나 이런 애들은 눈물이 앞을 아무튼 잘못 처리했다가 잘려. 아시죠? 그래서 가산세를 잘 하시면 여러분 이쁨 많이 받아. 쪽쪽쪽쪽 이렇게. 죄송해요. 가산세를 배우시면 세무 2급으로 오시면 돼요. 영업하고 있는 거야? 자,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우리 공급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의 수익의 인식 시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년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 근데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니까 어느 년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지만 세법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 따위 관심 없어요. 세금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년도의 세금으로 볼 거냐 그 뜻이에요. 어느 년도에 세금으로 봐서 어느 년도에 세금을 부과할 거냐, 어느 년도까지 세금을 부과할 거냐 그 뜻입니다요. 자, 근데 간주 공급은요 좀 쉬워요. 얘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틀 잡고 외우시는 겁니다. 뭐냐면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그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딱 그날입니다.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 있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할 때 처분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얘는 폐업일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을 많이 쳤냐면 얘를 폐업 신고일이라고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폐업 신고일. 폐업 신고는 폐업하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 폐업하는 날 처분하는 것을 의지했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내가 상대방한테 공짜로 준 거 그거죠. 증여. 얘는 핵심이 증여라는 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증여하는 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다음에 방금 했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장에서 대리점이 반출하는 때 처분한 것을 봤었죠. 그래서 반출하는 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 공급은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청소기 자기 집에서 사용한 때. 기억나시죠? 청소기가 뭐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의 전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기계 장치를 우리가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 바꿨을 때. 맞죠? 그럼 시내버스 정비하는 데 썼을 때. 그래서 얘는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그날의 그날. 알죠? 이렇게 틀자고 외우셔야지 하나씩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나중에 이거 더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애들. 알죠? 그럼 얘랑 관련된 문제 풀고 쉴게요. 자, 95회 14번. 95회 14번. 여기 있네. 366페이지. 366. 366페이지. 366페이지. (366페이지) 14번이에요. 14번. 자, 읽어볼게요. 14번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이니까 간주 공급인 것은 찾으란 얘기죠. 자, 가로 안에 보니까 아래 항목은 전부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 우리가 이게 원칙적인 간주 공급이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건 아니었죠. 우리 간주 공급의 예외였죠? 맞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에 내가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야유회나 이런 때 선물로 주는 거. 선물은 아니고 야유회 때. 이거는 복리후생 목적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봤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것도 업무와 관련이 있었었죠.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괜찮다. 동그라미 3번. 자,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이것도 괜찮았죠. 우리 10만 원 이내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청소기? 130 아마 8페이지 있을 거예요. 외우시고. 네, 동그라미 4번. 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거. 요게 사업상 증여라는 애였잖아요, 여러분들. 답이 4번이에요. 되셔요? 그래서 얘는 간주 공급의 예외도 냈네요. 그죠? 보니까. 되셨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좀스럽지만 8시 7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시죠, 여러분들.